샬롬. 샬롬. 오늘 베리어 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게 된 남서연 청년이라고 합니다. 베리어 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수도 아닐 수도 있을 텐데요. 생각보다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강을 통해서 모두와 함께하는 디자인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식계로 오시면서 엘리베이터를 타셨죠? 네, 주식계로 오면서 탄 엘리베이터를 비롯한 많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두 유형의 버튼 배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왼쪽은 버튼을 세로로 길게 배열하여 있고 오른쪽은 가로로 길게 배열했습니다. 무심코 보면 세로로 배열한 것이 층수가 더 잘 보여서 보기 편한데 왜 굳이 승강기 버튼을 가로로 놓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버튼 배열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것입니다. 휠체어 사용자들은 앉아있기 때문에 원하는 층수를 누르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에 설치되는 대부분의 엘리베이터에는 이렇게 가로로 배치된 버튼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어떻게 사용되는 걸까요? 모양을 보면 시계 같은데 숫자는 없고 가운데 하얀 돌기가 부분 튀어나와 있는데요. 바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 스마트워치입니다.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연락 온 문자를 확인할 수도 있고 그 밖에도 기존 스마트워치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기능을 지원해 화면을 볼 수 없어도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 베리어 프리 스마트워치입니다. 베리어 프리는 고령자나 장애인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물리적이며 제도적인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을 뜻합니다. 베리어 프리는 생각보다 우리 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한 저상버스, 지하철역 휠체어 리프트,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도보를 위한 전자블럭, 뉴스 화면 하단의 수어 통역 등이 모두 베리어 프리의 일종입니다. 요즘 가게를 가면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하지만 복잡한 화면 구성, 성인 키에 맞춘 화면 높이 등으로 인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가 개발되었는데요.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 접근 시 자동으로 높이를 조절해서 낮추고 다이나믹 점자 그리고 아바타 수어 등을 제공해서 소외되어 있던 사회적 약자들도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 밖에도 시니어 고객들을 위해 불필요한 기능을 빼고 쉬운 단어들로 바꿔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ATM 기기가 있고요.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화면 해설과 청각 장애인용 자막이 베리어 프리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유니버설 디자인인데요. 제품,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 유니버설 디자인은 베리어 프리에서 나와서 한 단계 더 발전한 형태로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시계는 무슨 시계일까요? 저희 목사님도 착용하신 시계로 알고 있는데요. 브래들리 타임피스라고 불리는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시침과 분침 대신 바깥에 지금 손가락이 가려져 있는데 바깥에 있는 구슬과 가운데 있는 구슬로 시침과 분침을 대신해서 눈으로 봤을 때 구슬의 위치로 시간을 알 수 있고 눈으로 보지 않아도 직접 만져서 시간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계입니다.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도 이 시계를 통해서 시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보여드린 전자시계와 방금 보여드린 이 시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앞서 보여드린 시계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전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시계를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방금 보여드린 시계는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시계입니다. 이게 바로 베리어 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의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이성일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장벽에 있는 환경에 무언가를 덧대고 추가 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베리어 프리라면 처음부터 환경 내에 장벽이 없도록 하는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사례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쉽게 코드를 뺄 수 있는 콘센트 보시면 가운데에 구멍이 있어서 손가락을 넣고 쉽게 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단과 경사로가 함께 있는 디자인이죠. 이 계단 같은 경우에는 경사로
만들지 않고 계단과 경사로를 함께 만들어서 휠체어 사용자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지하철을 타시면은 높낮이가 다른 손잡이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키가 작은 여성들 또한 아이들을 고려해서 만든 지하철 손잡이입니다. 그리고 색을 활용해서 장소 구별을 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화장실에 남자와 여자를 색으로 구별해서 멀리서 봐도 여기가 남자 화장실인지 여자 화장실인지 여기가 비상구로 나가는 곳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퀴즈 시간을 드릴 텐데요. 맞추신 분들에게 이 젤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재료여서요. 어른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도쿄올림픽에서 사용된 그림인데요. 어떤 종목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손을 들고 정답을 외쳐주시면 제가 지목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 양호. 정답입니다. 자, 맞추셨으니 다음 문제는 다른 분들에게 양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답! 정답! 펜싱이요. 정답입니다. 자, 다음 세 문제 남았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탁구. 주은이. 정답. 정답. 주은이 정답 맞춰주세요. 정답입니다. 우, 주은이. 자,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정답. 정답. 배드민턴.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한 문제 남았는데요. 하나, 둘, 셋. 정답. 정답. 육상. 정답입니다. 자, 앞서 여러분이 그림만 보고도 쉽게 맞추셨는데요. 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맞출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그림은 픽토그램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어떤 대상이나 장소에 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동일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합한 그림입니다. 이 픽토그램이라는 디자인은 1964년에 도쿄올림픽에서 처음 도입되는데요. 최초의 비서양권 올림픽이었어서 서양권에서 오는 선수들이 도쿄에 왔을 때 여기가 어떤 곳인지 어떤 장소로 가야 하는지 이것들을 헷갈릴 수 있어서 이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처음으로 도입된 픽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픽토그램은 저희 일상생활에도 다양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화장실을 뜻하는 아이콘이 있고 그 다음에 지하 5층에서 지하 1층으로 올라가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라고 글로 설명하지 않아도 바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주차장을 보면은 여기는 유아나 임산부, 고령자, 장애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 주차 구역이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공항에도 이런 픽토그램이 많이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많이 오다 보니 쉽게 알 수 있는 픽토그램이 이렇게 곳곳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다정한 디자인이라는 글을 봤는데요. 이 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디자인이라는 것의 정의가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 디자인의 의미를 잘 살리면서 사용자의 범위를 넓힌 다정한 디자인이라는 뜻이 저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유니버설 디자인, 베리어 프리, 이런 픽토그램 같은 다정한 디자인이 점점 많아져서 저희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이상 특강 마치겠습니다.